6월 4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6.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가 확정됐습니다. 인천은 244만 779명, 경기도는 1,053만 3,027명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인천의 경우 50대가 약 21%로 가장 많고 부평구와 옹진군의 유권자 수 편차는 23배에 달합니다. 인천일보가 지난달 리얼미터에 의뢰해 경기도 내 만 19세 이상 남녀 1,031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분석해보니 모든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젊은 층은 진보, 장년층은 보수라는 정치판의 세대 간 대결 구도가 깨질지 주목됩니다. 선거 벽보에 특정 후보 포스터가 겹치거나 빠지고 선거 현수막이 방화로 훼손됐습니다. 현금을 주고받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한 사람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혼탁선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에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올 하반기 문을 엽니다. 마무리 공사 중인데 서해 5도 생태계 보전과 철새 생태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지난 주말 인천 성남동 화학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폐염산 유출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3개월 전 폐염산 문제로 현장 점검을 받았던 공장인데 이번에 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인천의 다문화 학생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평구와 서구에 주로 다문화 학생이 많이 분포해 있는데 이들을 배려한 보다 세심한 교육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일면 살펴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선거인 명부가 확정됐다는 기사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인천 지역의 당락은 40, 50대 표심에 달린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선거인 명부 확인 결과 인천의 선거인 수는 244만 779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성이 122만 명, 남성이 121만 명으로 여성 선거인 수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연령별로는요, 50대가 51만 1,905명으로 가장 많은 유권자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40대, 또 30대, 20대 순으로 집계가 됐고요. 10개 군구 가운데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은 부평구로 44만 8,618명으로 집계됐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반면 옹진구는 18,938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의 유권자 수는 1,053만 3,02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엔 경기판 일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6.13 지방선거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인천일보가 지난달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 내 만 19세 이상 남녀 1,031명을 상대로 했던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따로 빼서 집중 분석한 분석 기사인데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당시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분포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령대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이 젊은 층에 속하는 19살에서 29살까지가 50.8%, 또 5.2%, 이렇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 편차가 컸고요. 또 5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48.6%, 38.6%로 나타나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19.2%, 27.2%의 편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젊은 층은 진보, 또 장노년층은 보수를 지지한다라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여겨왔던 정치판도의 그런 고전적인 세대 간 대립 구도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깨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18면 제2사회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각종 선거 관련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출마한 남경필 후보의 포스터가 빠진 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가 두 장이 나란히 붙어있는 그런 선거 벽보판이 발견돼서 선관위가 즉각 수정 조치를 했고요. 또 지난 1일에는 이 평택 신대동에 있는 도로변 바닥에 놓여있는 정의당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현수막이 불타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운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분당 경찰서는 경대승이라는 아이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단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입건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면인데요. 소청도의 국가철새연구센터가 문을 연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해오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철새의 생태 그리고 이동 경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월에 착공이 됐는데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소청도는 한반도를 통과하는 철새들이 이용하는 중간 기착지인데요. 대한민국의 조류 540여 종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325종의 서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가철새연구센터가 개관하면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철새 도래, 서식 현황, 또 이동 경로 등의 연구와 국제협력 확대 사업을 벌일 수가 있겠죠. 서해오도 생태계 보전, 그리고 탐조, 생태관광 활성화도 기대가 됩니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같은 인천판 19면 사회면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깜짝 놀라신 분들 있었을 텐데요. 인천 서구 성남동의 한 화학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탱크가 넘어지면서 폐염산이 누출됐습니다. 인근 공장 한 곳 그리고 도로 30m 정도를 뒤덮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내내 이 인근 지역에는 악취가 진동했고요. 사고 현장 옆에 위치한 공장도 염산 피해 때문에 한동안은 영업, 조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날 사고가 발생한 공장이 이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곳이라는 점인데요. 2016년 5월 탱크 폭발로 1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도 폐염산 누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학물질 사고가 무려 4차례나 잇따라서 발생한 셈인데요. 이 사고 원인은 공장 폐업에 이어진 시설 방치 그리고 인재였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8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의 다문화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전국 3번째로 많은 다문화 학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통계 기사입니다.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인천시 다문화 학생 현황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이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의 다문화 학생 수는 모두 6,007명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서 전국 3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볼까요?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4,5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974명, 고등학생은 522명으로 조사가 됐군요. 인천연구원은요, 인천 지역에서 이렇게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교 생활 적응 그리고 교육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경기 인천의 핫 이슈를 분석해보는 이슈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아흘에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이 남북 문제가 화두인데요. 전쟁의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서해오도 그리고 실향민이 많은 인천과 경기 지역은 특히 이 남북 문제에 민감합니다. 반대로 평화 국면이 조성이 된다면 오히려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서는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입장을 인천일보가 질의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택 PD, 인천일보가 인천광역시장 후보 4사람에게 남북정상회담 이후 인천시정 운영 방향이 어떻게 펼칠 것이냐 당선이 된다면 이렇게 질의했더니 4사람 모두 큰 이견은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박남춘 후보는 인천은 남북 평화협력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고 유정복 후보는 한반도 평화는 북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병호 후보는 인천 중심의 남북 경업 사업은 많다고 전망했고 김웅호 후보는 지자체 간 교류로 남북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남북 평화를 통한 인천 발전을 내다봤습니다. 이에 맞춰 시장 후보 상당수는 남북 평화 문제를 주요 5대 공약 중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정의당 김웅호 이 두 후보는 남북 문제를 통한 인천 발전에 좀 이렇게 주목을 한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또 바른미래당의 문병호 후보는 비핵화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이 체제를 좀 강조했네요. 자칫 인천 패싱으로까지 우려될 수 있는 이 남북 철도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4사람의 후보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네,
먼저 박남춘 후보는 인천은 바다와 하늘, 땅이 모두 열려 있어 북한과의 교류가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인천은 어느 도시보다 남북 평화협력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또 돼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인천 패싱이 아닌 철길 연결을 통한 한반도 교통 창구로 인천을 지목한 설명입니다. 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네, 유정복 후보는 남북 접경 지역인 인천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창출을 통한 남북 경제 공동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영종 강화 간 도로 건설을 통해 서해안권 육상 교통망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인천, 개성, 해주를 잇는 사람과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정복 후보 역시 인천의 한반도 사통팔달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문병호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어낸 점은 높게 평가한다며 철도 등 남북협력 사업이 동해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북한의 안보 문제가 1차적이다. 서해 쪽 사업을 소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교류에 앞서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문병호 후보의 구상입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정의당 김웅호 후보의 입장은 어떤지요? 네, 김웅 후보는 남북 교류에 인천은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이 있다며 인천의 경우 공항과 항만 그리고 도로를 이용한 남북 교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철길 외에 한반도를 연결할 여러 방안이 인천에 존재한다는 게 김웅호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협상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북미 정상회담은 낙관적이긴 합니다만 비핵화, 또 체제 안전 보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안이 얽히고 설켜 있지 않습니까? 이 북미 당사자가 사안을 슬기롭게 이제 풀어갈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 4명의 인천시장 후보들은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을 갖고 있던가요? 네, 먼저 박 후보는 인천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한 효과를 어느 지역보다 크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유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하게 이뤄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여겼습니다. 문 후보는 북미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비핵화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김 후보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망은 희망으로 기대한다. 어렵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원칙만 갖고 있다면 희망적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상되는 한반도에서 인천의 역할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전략회의에서 남북 경협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남북 교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남북 해빙 무드 속에서 인천이 설 자리와 나갈 방향에 관해서 인천시장 후보들은 어떤 의견을 피력했습니까? 네, 먼저 박남춘 후보는 평화와 경제협력을 통해 서해 바다와 서해 오도를 평화의 바다, 평화의 섬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유 후보는 인천에 있는 실향민과 그 자녀들이 대략 70만 명 살고 있다며 인천은 강화도와 서해 오도가 북한과 접해 있어 평화를 위협받는 접경 지역이면서 동시에 서해 평화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분석했습니다. 문 후보는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와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으로 인천을 거점으로 하는 육해공 남북물류 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구상을 하였고, 김 후보는 인천은 남포와 해주, 개성 등 북측 지자체와 교류 사업을 벌여야 하고 해주 경제특구 추진과 남북물류 네트워크 거점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남북 문제 또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이 부분은 비단 인천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경기도도 굉장히 민감한 어떤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인 경기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도 굉장히 맞서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후보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 교류 방안 혹시 제시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난 29일 KBS 초청 후보 토론회에서 큰 단위의 남북한 교류 협력보다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강 하구와 임진강을 활용한 생태평화공원 조성, 방역방제 공동대응, 문화체육예술교류 등을 통해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한다며 이후 제2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되면 평화가 깨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남경필 후보는 어떤 견해입니까? 네, 남경필 후보는 통일경제특구법이 통과되면 경기 북부에 쌍둥이 개성공단을 만들 수 있다며 DMZ 주변에 평화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남경필 후보는 대한민국 침략을 준비했던 북한의 해커와 핵물리학자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학자들과 손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담대한 제안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바로 전날인 6월 12일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회담 결과가 이번 6.13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고요. 한국당에는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높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대북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식돼서 민주당 후보에게 국민들이 지지표를 던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나 지지자들은요, 이 남북관계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현 정부의 실정 그리고 경제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분명히 자유한국당의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인천과 경기도 유권자들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죠. 이슈 톱파보기 오세택 PD와 함께했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폭염 수준의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5도, 의정부 26도, 수원, 평택, 용인 27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까지 오르며 당분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5m, 물결은 최대 0.5m로 잔잔하게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6에서 9m로 불며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망하는 근본이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만사가 흥하는 근본이다. 안중근 의사. 이상 생생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6월 4일 월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준비와 노력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제18회 강화 해변 마라톤 대회. 천년을 달리는 시간여행.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에서 6월 24일 일요일 아침. 짙푸른 바다 성모대교 외포항 후포항까지. 참가 신청 032-452-0191. 강화 마라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